2025년 국민연금이 확 개편되었습니다. 내 노후의 기록이며 내 미래의 약속인 국민연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아침은 조금 다르게 밝았습니다. 오랜 세월 논의만 되던 국민연금 개혁이 드디어 새로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낸 만큼 그리고 살아온 만큼 더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게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나는 오래된 통장과 함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생활, 소득신고, 납부고지서, 그리고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퇴직의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안에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내가 낸 돈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흔적이고 노후의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사회의 약속이죠. 2025년 개편은 이 약속의 틀을 새로 짠 것입니다. 기존의 9%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많이 인상된다고 문의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만 미래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사회적인 제도에 따르는 것도 타 선진국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늦은 감도 없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스위스는 10.6%, 미국은 12.4%, 우리나라도 이제 겉만 선진국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제도라 생각을 해봅니다. 개편된 우리나라의 제도도 많이 낸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 즉 내가 은퇴 전에 벌던 돈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의 기준이 40%에서 43%로 오릅니다. 에게 고까지껏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작은 수치 같지만 평생 모은 결과물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달 100만 원 받던 사람이라면 개정 이후엔 107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이 개편은 부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보험료율 9%로 27만 원을 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약 39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대신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저축이라는 개념이니까요. 당장은 손해 같지만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7년만 냈는데 수급이 안 된다고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서 내 건 없대요. 납부 기간이 끊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그런 문의가 공단에 매일 쏟아져 들러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권이 생깁니다. 9년 11개월을 냈다면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납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다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죠. 박정자 씨 올해 68세. 남편이 사망한 뒤 혼자 살며 생계를 이어가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8년으로 끊겼습니다. 그녀는 최근 추납제도를 통해 2년치를 더 납부했고 이제 매달 5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하여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씩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보험형 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안에서 나이 들어 받는 주된 급여 형태.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에게 정부가 주는 복지형 지원금. 사회지식인들 일한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지식을 통해 지금 우리들처럼 배우는 겁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제 배웠으니 어디서든 제대로 아는 양 목소리를 내도 될 것입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다시 박정자 씨 올해 68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회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2025년 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그동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39만 원, 상한은 617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으로 오릅니다. 즉 월급이 700만 원이 넘는 사람도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 40만 원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건 공평성을 위한 조정이죠. 국가 전체가 일정한 기반 위에서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편에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포함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군복무로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췄던 기간을 보험료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사회가 당신의 공백도 우리의 가치로 본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금액은 약 65만 원 수준. 한 달 생계비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초연금과 병행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듭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선 열심히 낸 사람이 손해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편 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을 계속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정 비율로 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분들은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벌면 손해가 아니라 이중 수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로 보죠. 부산의 김성규 씨 63세. 38년간 회사에 다니며 꾸준히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는 내년부터 매달 약 2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회사 다닐 땐 몰랐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게 아까웠죠. 이제 퇴직하고 나니 그 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옆에 앉아있던 친구 최 씨는 달랐습니다. 사업을 하다 몇 년 동안 납부하지 못했고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10년 납부 기간을 단 6개월을 못 채워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결국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죠. 사정이 안 될 때는 그 6개월도 더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6개월. 그러나 그 6개월이 평생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려 합니다. 납부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도 부분 연금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도 그 기간만큼의 비율로 지급받게 하는 거죠. 이건 아직 법안 단계지만 2025년 이후 큰 방향성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나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납부 기록, 소득 기록, 신고 기록. 이 기록이 정확할수록 내 권리는 단단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가능. 보험료율 9% 단계적 인상 예정. 소득 대체율 40%에서 43%로 상승. 기준소득 월액 하한 40만 원, 상한 637만 원.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근로소득 있을 시 감액 가능. 납부 중단 기간은 추납제도로 보완. 10년 미만자 부분 지급 검토. 마지막으로 탈락되지 않기 위한 실전 팁.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연 3% 이상의 이자를 매월 입금받고 언제 상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럼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보험료, 납부 기록. 이 모든 건 증빙이 곧 권리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이자 내 미래의 증거입니다. 누구나 젊을 땐 노후를 멀게 느끼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시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제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직장인이 아니고 30년을 사업만 했었고, 물론 잘 될 때도 있었고 망할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도 그 보험금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불평도 했었던 것이 어느새 나도 65세가 넘고 보니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억지로라도 안 했더라면 지금 내가 받는 72만 원을 어떻게 준비가 되었겠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준비했구나.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을 남기고 기간을 채우고 제도를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2025년 이후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연금 전략입니다. 이제 한국도 무늬만 선진국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사는 한국. 그로 인해 자살률도 1위도 한국이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래의 자식 세대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속 친구들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